겨울에 보면 몸이 웅크러들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집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문 앞에 나서다가 살짝 허리를 삐끗했는데 보통 이제 삐끗하면 며칠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이 돼도 물리치료 하시다가 계속 아프고 오시게 되면 있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장근수 원장입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유독 허리가 시큰거리고 또 다리가 더 쑤시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 환자분 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겨울이 되면 일을 다 마치고 참았던 통증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에 수술 많이 하기도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근육이 더 뭉치고 뭉치다 보면 어떤 병이 있는 마디에 압력은 올라가고 염증 반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신경통이 이제 오래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온도 변에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추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 통증 역치가 낮아지다 보면 다리가 더 저리고 쑤시고 더 시리고 못 견디고 수술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 겨울철 이럴 때면 왜 유독 허리가 아프고 다리는 더 시리고 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드리고자 겨울철 허리 통증 완화하고 관리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겨울 우리 월동 준비하듯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혈관이 수축하게 되겠죠. 추운 날씨에 노출돼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체온을 지키기 위해 근육은 수축하게 되고 혈관도 마찬가지로 수축하게 됩니다. 마치 쫀득한 고무줄처럼 온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겨울에 손이 시려서 잘 안 펴지거나 발이 꽁꽁 얼어붙는 경험 해보셨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항온동물이지만 우리 몸을 항상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근육과 인대가 이렇게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어버리면서 마치 딱딱한 널판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근육과 인대는 허리 주변에 신경을 압박하고 압력이 올라가면 퇴행성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심각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겠죠. 우리 디스크는 혈관이 없잖아요. 주변에서 미세한 산부압으로 영향을 받는데 혈관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올라가면 디스크 통증도 심해지겠죠. 마치 깡깡한 수도관에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더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집에만 있고 싶으세요? 아마 집에만 있고 싶죠? 날씨가 춥고 길에 미끄러우니 밖에나 운동하기 꺼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은 물론 생각보다는 실내에 아울렛이라든가 쇼핑몰 크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가기가 꺼려지겠죠? 따뜻한 방바닥이 최고죠. TV 보면서 겨울에 귤 먹으면 좋잖아요. 행복하죠? 그걸 생각만 해도 몸은 점점 더 둔해지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눈이 오면 신나게 스키도 타고 등산도 하고 잘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기도 망설여집니다. 문제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뻣뻣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지니는 힘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부족하면 퇴행성 변화, 예전에 병변이 있던 거 눌리게 돼요. 그러면 또 통증이 시작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낙상이에요. 낙상.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이나 눈이 쌓인 눈길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진 낙상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살짝 미끄러진 것쯤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단 한 번 낙상으로도 허리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허리뼈 골절이나 디스크 손상 또는 협착증 이걸로 이어져 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70 세대 여러분들은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몸이 웅크러들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집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문 앞에 나서다가 살짝 허리를 삐끗했는데 보통 이제 삐끗하면 며칠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이 돼도 물리치료 하시다가 계속 아프고 오시게 되면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엉덩맞지면 젊었을 때 타박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의외로 골절이 많아요.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 또 겨울 되면 햇빛도 못 쬐잖아요. 그러면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엉덩이만 찢게 되면 보통은 타박상이겠거니 엉덩이 좀 아프다 좋아지게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압박골절 또는 우리가 기존의 퇴행성으로 약한 디스크나 협착증이 충격해가지고 신경통, 방사통이 오래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겨울철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것만큼은 효과가 좋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로 체온 유지하기입니다. 일단은 추워지면 몸이 웅크러들고 수축한 데 있잖아요. 그럼 일단 체온을 올려야 되겠죠. 유지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기운은 허리 통증의 주범입니다. 어르신들 허리 시리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차가워진 근육과 혈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이에요. 집에서도 따뜻한 내복, 특히 허리 부분을 감싸주는 복대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한번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보온 효과를 높이고 두꺼운 겉옷은 물론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을 착용해 몸 전체의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핫팩과 온찜질입니다. 핫팩이나 온찜질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기운이 뭉친 근육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이에요. 일단은 몸을 좀 달구려면 예열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스트레칭과 운동이겠죠. 에이, 추운데 무슨 운동이 하실 수 있지만 집 안에서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더 굳어버립니다. 두 가지 운동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워서 허리 비틀기예요. 양팔을 편안하게 벌리고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천천히 넘겨줍니다.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넘겼다가 넷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고양이 자세입니다. 허리는 숙이는 건 대부분 안 좋아요. 펴는 게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뒤로 들고 허리를 전만 자세로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펴지는 느낌이 들면 천천히 반복하고 아이고 시원하단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자세 유지예요. 결국은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어르신들 늘 허리 펴라는 잔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바른 자세가 허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 등받이 허리를 바짝 붙이고 앉습니다. 꾸부정하게 앉으면 허리에 부담이 쏠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두면 더 편안합니다. 서 있을 때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살짝 당겨서 섭니다. 마치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실로 잡아당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즉 키를 최대한 늘리려는 자세, 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주고 머리를 들어주고 최대한 키를 쭉쭉 늘리는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 외에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올 겨울 허리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끄럼주의예요. 다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이 다칩니다. 요즘은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겨울철 외출 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꽁꽁 먼 빙판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는 가벼운 타박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낙상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가벼운 타박상 끝난다고 해도 허리 주변 근육이 뭉치고 인대는 늘어나면 며칠 동안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보통 1, 2주 정도 충분히 쉬고 냉찜질하고 그 다음 원찜질로 데워지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허리에는 늘 긴장이 감도게 됩니다. 만약 낙상 충격으로 허리뼈에 압박골절이 생겼다면 문제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골절 자체가 일단 중상이에요.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에게 의외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억울하죠. 골다공증 환자 이후로 그냥 살짝 삐끗했거나 타박상인데 그냥 골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두부를 누르면 으스러지고 빈 박스가 그냥 충격을 잘 찌그러지듯이 뼈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이 경우 아주 작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즉 허리 골절 보조기를 3달을 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야 지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져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좀 쑤신가 보다 하다가 방치했다가 평생 뽀글한 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디스크 파열이에요. 충격을 받으면 이 충격 흡수하는 게 뼈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디스크잖아요.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파열하게 되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 충격을 받으면 어느 정도 협착증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압박골절이 되면 그 부위가 압박이 되면 신경은 더 눌리겠어요? 펴지겠어요?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면 대부분 기존 협착 증상은 심해지기 때문에 허리뿐만 아니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시려운 증상이 대부분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꼭 압박골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수술 후에는 우리 보통 재활치료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수개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잖아요.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취미생활은 물론이고 간단한 산책조차도 엄두도 내지 못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야겠죠? 자, 그럼 이 낙상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끄럼 방지 기능 신발을 착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외출할 때 미끄럼 방지 기능 신발이 많거든요. 이걸 꼭 갈아 끼우세요. 우리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잖아요, 차에. 그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윈터 신발이 있어요. 그거를 갈아 끼시고 신발 밑장에 홈이 깊게 파여 있거나 고무 재질로 된 신발이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머니에 손 넣지 않게 해요. 우리 대부분 손을 넣지 않고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이 추우면 손이 춥기 때문에 대부분 손을 넣게 돼요. 그러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또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머니에 손을 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따뜻한 장갑을 착용해서 손을 보호하고 보행 시에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서 균형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보폭은 짧고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겨울에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는 예전 보폭보다는 조금 좁게 하시고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끄럼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상관리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시려워도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가 보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그맣게 이렇게 간단한 타박상이어도 이렇게 골절이라든가 이게 흔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꼭 방문해 주세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쉬어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는 꼭 겨울철에 골절이라든가 협착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생기거나 디스크가 흘러나왔거나 아니면 기존 협착증이 더 좁아진 경우가 많으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어린이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고 꼬부랑을 방지하는 길이에요. 자, 오늘 함께 알아본 허리 통증 완화 및 관리법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젊었을 때 해오셨던 건강관리법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 춥다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올 겨울 허리 걱정 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겨울철 갑자기 허리가 아픈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